이 여기는 아직까지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바로 갭 투자를 활용을 하시면 이제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활용을 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라. 지가 상승도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고, 왜? 정말 이제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가 상승도 크게 노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이슈 분석, 지역 분석 도움 주실 전문가 모셔보도록 할게요. 이로운 투자자문의 함주원 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이제 강의 주제를 한번 보시면 지가는 계속적으로 상승이 됩니다. 그래서 당장 지금 뭐라도 하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강의 주제를 준비를 했습니다. 현재 이제 부동산 시장을 보게 되면 지가 자체가 정말 폭등 수준이라고 할 만큼 정말 지가 상승이 가파르게 상승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투자를 하신 분들의 경우는 큰 수익을 보셨겠죠. 반대의 경우 정말 정부의 말대로 이제 기다리거나 아니면 매물 자체를 파신 분들의 경우는 이제 부동산 신조가 생겼죠. 벼락 거지라고 이렇게 신조가 생겼는데 벼락 거지가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지가 상승률에 따라서 투자를 앞으로 이제 하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지가 상승이 거품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거품은 당연히 아닙니다. 앞으로 지가 상승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제 정부 자체의 부동산 규제 정책도 한 몫을 하고 있지만 이제 공급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지가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은 지금 당장 뭐라도 이제 주택을 매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정말 투자 종목, 부동산 투자 종목도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 안에서 어떤 종목에 투자를 하셔야지 큰 수익을 볼 수가 있는지, 그리고 지역적으로 어떤 지역이 투자 가치가 높은 지역인지 두 가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오늘 강의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첫 번째로 집값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집값을 잡기 위해서 안정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어떤 게 있는지 보도 내용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투자의 전략을 세웠으면 당연히 이제 투자 지역을 알아봐야 되겠죠. 이제 두 번째로 보시게 되면 이제 용산에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왜 용산에 투자를 해야 될까요? 이제 용산의 이제 미래 가치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정말 이제 서울 안에서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어떤 지역이냐? 바로 연신내 역세권입니다. GTX A 노선으로 인해서 지금 이제 지가가 어느 정도 조금씩 상승은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이 연신내를 주목해야 되는 이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우선 첫 번째로 이제 집값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상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정화 방법은 바로 이것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바로 정비 사업입니다. 정비 사업을 통해서 정말 물량 자체를 획기적으로 뽑아내야만 이제 시장 자체의 지가 자체가 안정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보도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매물 실종이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고요. 온갖 대책에도 백약이 무효, 집값은 계속 오른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온갖 대책, 이 말 그대로 이제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죠. 이 백약이 무효다. 말 그대로 이제 약효가 없다라는 뜻이죠. 정부 자체가 정말 여러 가지 이제 지금까지 나온 규제 정책만 봤을 때도 25번, 26번의 규제 정책이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2달 아니면 3달꼴로 하나의 규제 정책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규제 정책이 나왔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됐나요? 정말 지가 자체가 폭등이라고 할 정도로 정말 우상향이 됐었죠. 이런 것 자체를 봤을 때, 이 정책 자체만 봤을 때에는 이 수요 자체를 억제하는 이제 정책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풍선 효과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A 지역을 이제 규제하면은 다시 B 지역이 뛰어오르고 B 지역을 이제 누르면 다시 C 지역이 뛰어오르고 이렇게 풍선 효과가 계속적으로 발생이 되면서 전국적으로 이제 확산이 됐죠. 그만큼 지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공급량 자체도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가 정말 폭등 수준이라고 할 정도로 지가가 상승이 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상승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정부 자체가 지금 부동산 규제 정책을 이제 완화를 이제 해줄까요?
당분간은 쉽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물량 자체도 대폭적으로 이제 뽑아내려고 뭐 정부도 그렇고 서울시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이제 그 공급량 확대를 얘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공급량이 정말 이제 나올 시기 정말 5년, 6년 이제 뭐 폭발적으로 나오는 시기 자체가 10년 안팎입니다. 그 안에 집가는 어떻게 될까? 계속적으로 우상향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의 경우는 집가는 앞으로도 우상향이 될 것이기 때문에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우선 기사 자체 내용 자체를 요약해 보면은 양도세 중과의 매물 잠김, 수급 불균형 이렇게 나와 있고요. 정부 이제 그 총공세 펼치고 있지만 집값은 고공행진이다. 많은 규제 정책을 내놨지만 오히려 반대로 풍선 효과로 인한 집값은 계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도 내용이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세금 완화를 해야지 단기적인 시장이 안정화된다. 이 단기적인 이제 시장 안정화는 바로 이제 양도세죠. 양도세 자체를 완화를 해야지 이런 다주택자 분들이 매물을 시장에 내놓으면서 단기적인 안정 자체가 되겠죠. 그다음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전 정비 사업들이 활성화되면서 공급량 자체가 늘어나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집가 자체가 안정화될 수가 있겠죠. 사전 청약, 물량 속도감 있는 공급이 관건이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보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아래쪽 내용 이제 보도 내용을 보시게 되면 문 정부 믿고 집 안 샀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처음 이제 집가가 상승이 됐을 때 집값 뭐 이제 잡을 수 있다. 이제 집값 내려간다. 이렇게 자신을 했었죠. 하지만 오히려 반대로 정말 급등이 됐죠. 이 말을 믿고서 집을 안 사신 분들의 경우는 벼락거지가 되셨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전세 대출금마저 오른다. 이렇게 보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뭐 매물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수요 자체가 이제 전세도 이제 몰리면서 전세값도 이제 오히려 상승이 됐는데 거기에 대출 금리까지 상승이 되면서 실소유자들이 정말 이제 피 눈물을 흘리고 있다. 시장 자체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전세값이 큰 폭으로 뛴 가운데 대출 금리마저 오르고 있다. 그만큼 시장의 불안 요소가 계속적으로 작용이 되면서 집가는 계속적으로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규제 정책에 의한 집값 상승 계속적으로 나타납니다. 바로 풍선 효과로 인해서 그 집값 자체를 잡기 위해서는 정비 사업이 활성화돼야 됩니다. 정비 사업이 활성화돼야지 이제 집값 자체가 이제 안정화될 수가 있는데 그만큼 물량이 폭발적으로 나와야 되죠. 이 과거를 보게 되면은 인허가 자체를 이제 해주지 않음으로써 공급량 자체가 지금 현재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공급량이 있어야지 집값이 안정화될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양도세가 중과가 굉장히 심하죠. 정말 82.5% 양도세 최고 세율로 매겼을 때 82.5%입니다. 그만큼 양도세 자체가 너무 중과가 심하기 때문에 이제 매물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죠. 매물 잠김 현상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발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로 인해서 집가는 계속적으로 우상향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보시게 되면 정부 말 믿고 기다리신 분들, 그다음에 집을 파신 분들 뭐가 됐다? 바로 벼락거지가 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믿지 마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겠죠. 집값은 앞으로 계속적으로 상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됩니다. 어떻게? 집값 안정화는 바로 공급입니다. 공급을 정말 폭발적으로 늘리면은 집값은 안정화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공급은 당연히 정비 사업을 통해서 공급이 이루어집니다. 이 정비 사업 안에서도 바로 재개발입니다. 재개발이 앞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규제 정책도 이제 정비 사업은 계속적으로 완화를 해주고 있죠. 하지만 반대로 재건축의 경우는 규제 완화가 조금 더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집가도 높은데 이제 재건축 아파트들 자체만 봤을 때 집가가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죠. 지금 현재도. 근데 여기에 재건축 규제 완화가 들어가면 집가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을 정도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재개발의 경우는 소형 주택들이 밀집이 되어 있죠. 그만큼 집가가 상승이 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만큼은 집가가 상승이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고 이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 어쨌든 공급이 되기 위해서는 이제 정비 사업을 해야 되고 정비 사업 중에서도 바로 재개발이 활성화된다. 거기에 맞춰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된다.
개발 가능성 높은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그런 지역은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정확한 지역과 이제 투자 메리트가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투자 지역 바로 용산입니다. 용산 왜 투자를 해야 될까요? 우선 이제 제가 용산의 개발 호재를 이제 다양하게 이제 지도상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보시게 되면 용산 이제 서울역 북부 역세권 이제 개발 사업이죠. 제2의 코엑스로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만큼 일자리부터 시작해가지고 상업 업무 복합 시설로 개발이 됩니다. 수요 자체가 굉장히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아래쪽으로 이제 경부선 지하 사업, 그 중간에 캠프킨 부지 개발, 이 아래쪽 이제 오른쪽이죠. 오른쪽 보시게 되면 여기 국제업무단지가 들어갑니다. 정말 이제 세계적인 기업들이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그만큼 최고의 이제 개발 호재. 그리고 왼쪽으로 보시게 되면은 용산 민족공원이죠. 정말 최고의 자연 환경이 이제 용산에 만들어집니다. 여의도 크기만큼 이제 공원이 조성이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제 공원으로 조성이 되기 때문에 주변 지가 크게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3대 축. 이 3대 축을 연결하면은 이 중앙에 투자를 하시면 어떻다? 절대 실패하지 않는 투자처가 되겠죠. 이쪽 지역으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그만큼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바로 소형주택 갭 투자를 말씀을 드리죠. 이 지역에 정말 소액으로 접근을 하셔서 아파트 단지로 만들었을 때 어떻게 된다? 지가는 정말 순식간에 폭발적으로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용산의 경우는 투자의 삼박자가 모두 만족하는 지역입니다. 일자리 정말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연 환경 보시면 용산 민족공원 이제 개장을 앞두고 있고요. 이 교통을 보시게 되면 지금도 다중 역세권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 GTX A 노선, 신안산선, GTX B 노선, 그다음에 신분당선도 지금 신규 전철이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죠. 그만큼 다양한 교통 호재로 인한 교통까지도 이제 투자의 삼박자가 모두 만족하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용산의 경우는 이제 최고의 관광 명소로 탈바꿈할 예정입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해외 여행을 갈 수가 없죠.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코로나가 종식이 되면 지가는 폭발적으로 상승이 됩니다. 우리나라 이제 대표 관광 명소 바로 남산이죠. 남산, 그다음에 용산 민족공원까지 개장이 되고 여기에 국제업무단지 세계적인 기업이 착출이 되고 그다음에 그 아래쪽으로 BTX 이제 사옥도 있죠. 정말 이제 관광 명소로 탈바꿈이 되면은 지가는 어떻게 된다? 폭발적으로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는 아직까지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어떻게? 바로 갭 투자를 활용을 하시면 이제 소액으로도 얼마든지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레버리지를 활용을 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라. 지가 상승도 충분히 노려볼 수가 있고 왜? 정말 이제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가 상승도 크게 노려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해서 아파트 입주권까지 획득이 가능합니다. 정말 다양한 개발 호재가 있고 정말 노밀집 지역 자체가 개선이 돼서 아파트로 만들어졌다. 근데 주변의 개발 호재가 상당히 풍부하다. 지가 어떻게 될까요? 크게 상승이 될 수밖에 없겠죠. 용산은 60% 이상의 개발 호재에 그 영향으로 묶여 있습니다. 어디를 투자를 하든 개발 호재의 영향을 받을 수가 있지만 여기에 중요한 점은 바로 재개발이 활성화될 수가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죠. 그런 지역은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로 저평가 지역. 이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만큼 소액으로 들어갈 수가 있고 향후 이제 여러 가지 개발 호재로 인해서 고평가 지역으로 시세 차익을 정말 크게 볼 수가 있는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지역 바로 연신내 역세권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지도상을 보시게 되면 연신내 역세권 최고의 이제 호재죠. 바로 GTX A 노선 현재 이제 공사를 하고 있고 이제 앞으로 3, 4년 후에 개통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최고의 교통 호재가 들어가고 있고요. 이 연신내 역세권 안에 노밀집 지역 자체가 앞으로 개발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동의서를 걷고 있기 때문에 개발 가능성 측면으로 봤을 때 상당히 높다. 거기에 GTX 노선의 호재까지 받아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가 상승 플러스 내 집 마련까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 낙후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개발 가능성 상당히 높고요. 거기에 플러스해서 동의서까지 걷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제 개발 가능성 자체가 크게 열려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연신내 역세권의 경우는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그만큼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고 그만큼 플러스해서 지가 상승폭도 가장 크게 가져가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연신내 역세권 다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연신내 역세권의 경우는 뭐 지역주택조합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공공재개발이라든가 이런 확정 지역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은 피하셔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죠. 연신내 역세권 다 개발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이 될 수가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것이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런 지역은 저희와 함께 상의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포인트 첫 번째, 빌라 전성 시대입니다. 왜? 바로 공급량 자체가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급량을 대폭적으로 뽑아내려면은 재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걸 맞춰서 투자의 전략을 세우셔야 되겠죠. 소액으로 아파트를 받을 수가 있는 바로 유일한 투자처, 바로 재개발 예정지다. 투자의 전략 세우실 때 재개발 예정지, 가능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지 큰 수익 보실 수가 있고 그거에 맞춰서 내 집 마련도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 세 번째 보시면 2021년도 유망 투자 지역 자체는 바로 용산, 그다음에 연신내 역세권을 주목하셔서 투자의 전략 세우시면 2021년도 정말 유망 지역에 투자를 하신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